저희가 왜 카이스트에 왔냐? 이런 거 하러 왔습니다. 진짜로. 아, 이런 건 딴 데서는 얘기 안 하는데 안 될 아. 과학이니까 여러분 수준이 높으시니까 이런 건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야,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동시에 소름 돋는 그 과정을 겪으신 겁니다. 아, 네. 너무 좋네요, 정말.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파동인데 파동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어제 제가 그 공중부양 얘기를 하면서 원자 모형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보어라는 사람이 나와서 보어의 원자 모형. 원자 핵 주위에 특정 궤도의 전자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아, 그렇죠. 궤도는 도는데 딱 특정한 위치에서만 방금 초전도체 이렇게 도는 거 보셨듯이 그 위에서만 딱 돌 수 있다. 그렇죠. 네. 예. 딱 그 특정 궤도 위에만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요. 이게 양자역학이, 양자가 도대체 저 어디서 나온 말이냐? 아. 이겁니다. 사실은 전자가 띄엄 있다라는 겁니다. 퀀텀. 퀀텀이 이제 띄엄이라는 이제 네. 뜻이죠. 양자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상을 주변을 보면 이 세상은 1과 2, 3 이런 숫자가 있으면 1.1도 있을 수 있고 1.2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1과 1.1 사이에는 1.11이 있을 수도 있고 네. 1.12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 연속적이어야 되는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연속적이어야 되는데 양자역학에 의하면 뭐냐 하면 이게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띄엄 존재한다. 원자를 봐도 전자가 띄엄 이렇게 존재한다. 1번 궤도, 2번 궤도, 1.5번 궤도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는 왜 존재할 수가 없느냐? 왜 도대체 이 세상이 연속적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파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이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이렇게 돌잖아요. 네. 원자 핵 주위를 이렇게 도는데 얘가 파동이라면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파동이 출렁출렁하면서 이렇게 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 파동을 이렇게 그리면요. 네. 이 파동의 끝과 끝이 다르면 한 바퀴 돌아왔을 때 그 시작점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돌아요. 시작점이 아. 같을 때만 계속 안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네. 저게 끝이 달라지면 계속 돕니다. 계속 돌기 시작하면 업, 다운 이렇게 돼 있던 게 다운, 업 이렇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라집니다. 이 원자 핵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도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입자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게 파동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이렇게 도는데 여기 안 맞으면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안 맞으면 이렇게 막 결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처음과 끝이 딱 맞아야지만 그것만 살아남는다는 건데 흔히 말해서 결이 안 맞아가지고 위아래가 상쇄되는 것처럼. 그렇죠. 네. 네네네. 그래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요거는 제가 다른 데서 잘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안 될 과학에서만 특별히 한번. 안 될 과학은 여기 교수님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가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안 될 과학에서 스핀트로닉스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자의 스핀. 전자는 주위를 돌면서 스스로 자전도 한다. 네. 라고 얘기했죠. 전자가 자전하면서 이렇게 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파동이면 파동의 스핀은 뭐냐? 이게 알갱이라고 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자전하면서 돌듯이 돌면서 그냥 원자핵 주위를 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파동이었거든요. 네. 전자는. 이 파동인데? 그러면 파동의 스핀은? 그래서 스핀이라는 걸 아직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안 될 다행이야. 과학에서 다행이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요 화면 이렇게 보시면 요 있잖아요. 요게 앞면이에요. 그럼 제가 그때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 스핀이라는 거는 얘를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앞면 나왔죠? 네. 앞면 나왔죠? 근데 여기서 내 팔이 꼬여 있으니까 한 번 더 돌아가지고 요렇게 와야지. 그러니까 두 바퀴 돌아야지 이게 스핀의 회전대칭이거든요. 자, 요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파동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네. 그쵸? 파동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러면 요렇게 이 파동을 이렇게 모으면 자, 요렇게 모으면 요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궤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파동의 스핀은 뭐냐? 요렇게 꼬우는 거죠. 파동이 가면서 이렇게 꼬일 수 있잖아요. 네. 파동이 가면서 요렇게 이제 꼬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 상황에서 한 번 이렇게 꼬았어요. 그쵸? 네. 꼬운 다음에 얘가 이렇게 다시 만납니다. 네. 만나죠. 요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메비우스. 요런 거 메비우스의 띠라 그러죠. 그렇죠. 자,
이 메비우스의 띠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 파동을 따라서. 네. 원래대로면은 앞쪽에서 시작을 하면은 그냥 한 바퀴만 돌면은 와요. 원래대로. 그렇죠. 예. 네. 근데 근데 요걸 꼬아 넣어버리면 이걸 꼬아 놓아 꼬아 놓으면 버리면 앞에서 시작을 하는데 따라서 가다 보면은 한 바퀴 한 돌았는데 바퀴 돌아왔는데 뒤에 있어요. 뒷면이에요. 뒷면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다시 이렇게 갔을 때 두 그렇죠. 바퀴 돌아야 앞면이 오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그냥 아무 짓도 안 하면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렇죠. 한 번 꼬우면 두 바퀴 돌아야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네네네네.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한 번 꼬고 한 번 더 꼬우면 아, 두 번 꼬우면 두 번 꼬우면 두 번 꼬아서 이렇게 하면 이거 궁금한데? 자, 네.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쭉 그대로 내 손을 따라서 그대로 가다 보면 한 바퀴 돌면 돌아오죠. 오케이, 바로 와요. 한 바퀴 돌면 다시 돌아오죠. 네. 한 번 더 꼬아버리면 한 바퀴 돌아서 돌아와요. 오, 그러네요. 거기서 또 한 번 더 꼬우면 이번엔 두 바퀴 돌아서 돌아오죠. 세상 모든 입자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 바퀴 돌아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있고요. 회전대칭이죠.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와. 게 있고요. 이걸 두 바퀴 돌아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두 개로 딱 나뉩니다.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를 보존이라고 부르고요. 두 바퀴 돌아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페르미온이라고 부릅니다. 와. 네. 이게 실제는 아닙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 세상이 그렇게 돼 있나, 메비우스 띠인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근데 보존하고 페르미온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스핀이 1이다. 스핀이 2분의 1이다. 그게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지금 명확하게 이거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정말 명확하게 그렇죠. 이해를 하신 거예요. 예, 예. 한 바퀴 돌아서 세상을 보면 똑같냐, 아니면 두 바퀴 돌아서 세상을 보면 똑같냐. 이 차이. 야. 사실은 전자의 스핀이라는 게 가장 네. 중요하고 전자의 스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이다, 페르미온이다 이런 거를 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안될과학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뭔지는 한번 들어보셨단 말이에요. 스핀이 1인 그렇죠. 게 예. 보존이고 스핀이 2분의 1인 게 페르미온이다. 예.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거든요. 네, 그런 게 네.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예.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죠. 와, 완벽하네요, 진짜. 그 스핀이라는 거는 각운동량이거든요. 각운동량은 언제 보존되냐면 회전 대칭이 있을 때. 대칭성이 있으면 이거 반드시 보존량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회전 대칭이 있으면 거기에 각운동량이 보존돼야 된다. 스핀이랑 각운동량인데 그럼 이 대칭은 뭐지? 회전 대칭입니다. 네. 한 바퀴 돌아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두 바퀴 돌아서 원래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와.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핀까지 설명이 됐죠. 네. 양자역학의 핵심은 세상이 그냥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핀도 파동으로 저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 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고전 물리의 핵심은 미래가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지금 속도를 알고 내가 위치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 2초 후에 내가 어딘지 알 수 있단 말이죠. 네. 예, 이게 바로 고전역학. 고전역학이죠. 실제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죠. 왜냐하면 일시가 언제 일어날 줄 알죠. 네. 해성이 언제 올지 우리 알아요. 다 계산하면 미래가 다 예측이 됩니다. 근데 양자역학에 가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양자역학에서 자, 세상은 파동이거든요.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개의 파동이 있죠. 네, 이 있죠. 파동들을 다 그냥 더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더합니다. 하나씩 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더하면 저 가운데 부분은 다들 저기 위상이 맞아서 볼록 올라오고요. 네네. 옆에는 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 합치니까 다 네네네. 없어져요. 네. 그래서 쭉쭉 이렇게 다 합치면 보셨죠? 가운데가 뾰족 이렇게 올라오는 거. 네. 예, 이제 그렇게 됩니다. 저렇게 파장이 다른 것들을 다 합치면 가운데가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네. 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가운데 저기 파동이 지금 뾰족 올라왔어요. 그럼 이 파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가운데 뾰족한데 저기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위치 알 수 있죠. 네. 근데 이 파동의 파장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답은 몰라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페이지에 보셨죠? 여러 개의 파장이 합쳐져야 저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파장이 뭐냐면 여기 지금 식 보시죠? 아까요? 이 파장이란 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속도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속도를 알면 파장을 알 수 있어요. 네.
내가 아까 우사인 볼트처럼 이렇게 막 달리면 이게 내 파장을 구했잖아요. 어. 그래서 나의 속도를 알면 파장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파동의 파장이 얼마냐?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얼마냐를 묻는 거랑 똑같거든요. 아, 그렇네요. 속도가 얼마입니까? 물으면 몰라요. 이렇게 됩니다.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 개의 속도가 합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여기 파동이 하나만 있어요. 네. 아주 깔끔한 파동 하나 있어요. 네. 이 파동의 파장 얼마입니까? 파장 알 수 있죠. 알수 좁은 있죠. 좁은 파장 알 수 있죠. 그 네. 속도는 알 수 있어요. 파장이랑 속도랑 같은 거니까 네. 속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 어디 있다고 얘기를 못 하죠. 여러 군데 다 퍼져 있잖아요. 네. 그 파동을. 그래서 세상이 파동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위치를 정확히 알면 파장, 즉 속도를 알 수가 없고 속도를 정확히 알면 위치를 알 수가 없게 돼요. 아. 파동인 순간 당연히 세상이 저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양자역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네.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나의 지금 위치랑 나의 속도만 알면 그러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러네요. 파동이기 때문에. 네. 아, 좋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세상이 그냥 파동인가 보다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파동이면 저게 1번 궤도 2번 궤도만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알 것 같고 보존과 페르미온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불확정성 원리도 파동에서 다 나오는 거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핵심 질문이 뭐냐면 저 파동의 의미가 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파동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에 의하면 이 파동이라고 하면 그냥 전자가 이 궤도를 이렇게 돌 때 출렁출렁하면서 도는가 보다 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또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네. 막스 보른이라는 분이 얘기를 한 건데요. 파동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입자가 존재할 확률입니다. 한번 그려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아까 뭐 요렇게 이제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 때 뭐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알갱이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가 보다. 네. 이렇게 움직이는가 보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파동이 이렇게 생겼다. 뭔가 이런 파동이 생겼다. 혹은 뭐 이런 파동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요 파동에 높을 때 여기에 입자가 나타날 확률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게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파동이 높고 낮고 높고 낮고 이렇게 했을 때 높은 데는 여기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거고 낮은 데는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아. 여기는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있을 수 없고 여기는 있을 수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파동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요 근처에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파동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확률을 얘기를 하더라.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이게 뭔가 설명이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꼬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파동이 있다라는 거는 전자가 여기에 이 상태에 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파동이라는 거는 이런 파동이 있고 여기에 이런 파동이 있다. 네. 그러면 이 두 개의 파동은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 네. 이렇게 움직이면 파동은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네. 합쳐지고 그냥 쑥 통과해서 간다라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두 개가 딱 합쳐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얘가 이렇게 쑥 지나가면 여기에 얘가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위에 이렇게 될 거다. 네. 얘가 이렇게 가고 있을 거고 얘가 이렇게 가고 있겠죠. 딱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없겠죠. 네. 자, 그러면 만났을 때 두 개의 파동이 여기서 합쳐지잖아요.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순간이 의미하는 게 이게 뭐죠? 의미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아. 파동이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에요. 네. 두 개가 합쳐지는 겁니다. 두 개의 확률이 합쳐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게 뭐냐 하면 물리학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상태가 중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제가 이렇게 여기 서 있죠. 그러면 저는 서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앉으면 앉아 있는 상태가 네. 되겠죠.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와 앉아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이게 만난다, 중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서 있는 상태와 앉아 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거죠. 약간 이렇게 되면은 네. 나는 서 있으면서 앉아 있는 약간 이런 상태, 이런 그렇죠. 상태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와 앉아 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 두 개의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게 파동의 중첩입니다. 이게 이상하죠. 이렇게 되면 파동이 이렇게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궤도가 지금 1번 궤도에 있을 수도 있고 2번 궤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1번 궤도에 있는 상태와 2번 궤도에 있는 상태가 중첩되다. 동시에 존재한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 스핀이라는 게 업이 있을 수도 있고 다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두 개는 동시에 존재한다. 중첩이 돼버리면 두 개의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면 당연한 질문이 그 다음 질문은 그거 볼 수 있냐? 그렇죠. 내가 서 있는 상태와 앉아 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그런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네. 이거 못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못 본다. 네. 관측하는 순간 두 개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 딱 보는 순간에는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 보기 전에는 내가 그렇죠.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그렇죠. 모르는 두 개의 상태가 두 개의 동시에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군데 동시에 존재하는 거를 볼 수는 없어요. 그냥 관측하면 한 군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과학이 되려면요. 실증적인 검증이 돼야 돼요. 그렇죠. 두 군데 동시에 존재하는 거 봐야지 그걸 믿지. 그거 보지도 못하고 그게 약간 이게 말장난 같잖아요. 그냥 보면 여기 나타난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세상이 정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교수님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두 군데 동시에 존재하는데 관측한 순간 한 군데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물리학자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아, 세상이 원래 그렇긴 한데 우리 몸은 화장이 작아서 그냥 고전역학적인 거고 알갱이고 원자 수준까지 가면 진짜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가 이제 얘기를 한 게 저런 걸 이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저기 방사능에 이제 약간 원자가 들어있고 그 원자는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딱 결정이 되는 순간 스위치가 떨어지고 독약병이 깨지고 고양이는 죽을 텐데 네. 원자는 두 개의 상태에 중첩돼 있다. 동시에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고양이도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게 슈레딩거의 주장이었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게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볼 수가 있나? 볼 수 없는데 왜 자꾸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근데 실험이 있습니다. 슈테른 게를라흐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스핀 말씀드릴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건데요.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운데다가 자석을 놓고 여기에다가 은원자를 쏴요. 그러면 네. 은원자에 그 안에 전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전자라는 게 스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스핀이라는 건 업이 있을 수도 있고 다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결국 자석의 근원이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 자석에 힘을 받아서 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업 스핀, 윗방향 스핀은 위로 휘고요. 다운 스핀은 아래로 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옆으로 향한 스핀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 위아래가 아닌 옆으로 누워 있는. 그렇죠. 옆으로 누워있는 스핀을 저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실험할 수 있거든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넣으면 저게 옆으로 누워있으니까 자석에 힘을 안 받겠죠? 받는다 그래도 똑같이 받을 테니까 제가 그냥 쭉 가면 가운데로 쑥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게 상식적이죠. 이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네. 이 실험을 해봤더니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럼 좀 뭔가 이상한데? 분명히 이걸 쏘면 가운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가운데서 안 나와요. 네. 위 아니면 아래만 나와요.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옆으로 향한 걸 쏘면 옆 가운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가운데가 뻥 비어요. 저기 실제 실험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위 아니면 아래로 나온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으로 된 스핀은 사실은 업과 다운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다. 관측하는 순간 업이 나오거나 관측하는 순간 다운이 나온다. 네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옆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 위와 아래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위로 돼 있는 거는 사실은 왼쪽과 오른쪽이 중첩된 상태입니다. 점점 이제 머리가 아파지시죠? 요게 이제 어떤 상황이랑 같느냐 하면요. 이런 중첩이라는 상황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드는 건데요. 길을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 남자를 막아요. 남자는 출입 금지. 그러면 여자들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 그 두 번째 가다가 또 게이트가 하나 있는데 여자들은 출입 금지. 그러면 아무도 못 가요. 네. 그렇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가운데에 어른은 출입 금지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딱 생각해 보시면 아 남자 출입 금지가 처음에 있으니까 여자들 갔을 거고 그 여자들 중에 어른은 출입 금지니까 여자 애기들이 지나갔겠죠. 네. 여자 애기들이 지나간 다음에 여자들은 출입 금지니까 저기 아무도 못 가야 될 것 같단 말이죠. 네. 근데 저 실험을 하면 남자 애기가 나옵니다. 와, 뭐죠? 남자 얘기는 애초에 남자가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네. 이제 한번 실험 한번 해 볼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저 한번 이게 보시면 실험이 가능한가요? 네네. 요게 이제 와. 유명한 실험입니다. 양자역학 증명할 수 있는 유명한 실험인데요. 요거는 이제 평강판입니다. 평강판이고요. 잠깐만 여러분 저 보이시죠? 자, 평강판인데요. 요 평강판은 특정 방향의 빛만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요 평강판은 뭐냐면 요 아래 위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다음 평강판을 요렇게 이렇게 하면 빛이 완전히 막혀져요. 네, 완전히 막혔죠. 막히죠. 처음에는 요렇게 된 애들만 통과를 시켰고 네. 두 번째는 요렇게 된 애들만 통과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 요거는 지금 제 마크가 보이시죠? 요 마크. 그런데 이거를 네, 이렇게 막으면은 안 보이죠. 근데 이 사이에 이거를 편광 필름을 45도로 45도로 넣으면은 마크가 보이죠? 그죠? 자, 다시 뺍니다. 마크가 안 보이는 게 당연한데 이거를 45도 각도로 넣으면은 마크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마크가 보이는 상황이 남자 걸러지고 또 여자 걸러졌는데 남자 아기가 나타난 상황이죠. 그렇죠.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평광이 요런 평광 중에서 요 성분만 그냥 이게 골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어른이냐 아이냐라고 묻는 순간 남자 여자가 다시 생긴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양자의 세계는 아직도 심오하고 잘 모르겠지만 걸렀어. 그렇죠. 걸렀는데 네. 너는 어른이니 아이니 하니까 다른 매개 변수는 다시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요 스핀이 요렇게 된 거는 옆으로 된 거는 얘 업과 다운이 중첩돼 있는 상황. 네. 근데 요거를 내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면 얘는 다시 왼쪽과 오른쪽이 중첩된 상황. 남자와 여자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근데 돌려서 보면은 너는 어른이니 아이니 이 질문이 돌려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랬더니 남자냐 여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야. 그렇죠. 네. 거기서는 남자냐 여자냐가 다시 생기는 거죠. 그쵸. 조건이. 예. 와. 근데 이게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빛을 이거를 요것만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거를 통과시키고 이거 다 가렸거든요. 완전히 네. 가렸는데 가운데 그냥 45도만 약간 통과를 시킨다고 해서 이게 나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왜 보이는 거지, 진짜? 이게 이 말이 안 마크? 되는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걸 봤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바인만 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태까지 중에 김건진 교수님 설명이 제일 그래도 명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지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목표는 사실 아까 처음에 김건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게 아니다. 네. 양자역학을 왜 이해 못하는지 그렇죠. 그 지점을 확인을 해보자. 그렇죠. 바로 네. 지금이 그 지점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예. 네. 아까는 되게 좋았을 거예요. 세상이 파동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오 그래? 오! 파동이네. 그러면 이게 뭐 궤도가 양자가 되는 것도 설명이 되고 불확정성 원리도 설명되네. 스핀 보존 이런 것도 설명이 되네. 좋았잖아요. 거기까지 이해가 된단 말이죠. 된단 말이야. 근데 그 파동의 의미가 뭐냐? 어. 상태가 중첩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오. 관측하는 순간 나타난다? 이걸 받아들이라고? 네.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는 못하지만 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하면 뭐 이런 겁니다. 양자역학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이 파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다 파동이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 파동이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지? 부딪혔을 때 중첩이 되고 통과하고 이런 게 보통 우리가 그냥 입자는 자동차가 부딪히면 찌그러져야 되고 당공이 부딪히면 튕겨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파동이면.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파동의 특징을 가지게 되면 뭐 궤도가 양자화 되기도 하고 불확정성 원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파동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파도가 치는 것도 양자역학 아니에요? 네. 소리도 파동인데 그것도 양자역학 아니에요? 그건 양자역학 아닙니다. 왜냐면 그건 진짜로 이게 출렁거리는 거고요. 네. 양자역학에서 출렁거리는 거는 얘가 파도가 출렁거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서부터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이 파동이 합쳐진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합쳐지면 그 두 개의 상태가 여기 나타날 확률과 여기 나타날 확률이 합쳐진다? 중첩이 된다.
관측하는 순간 근데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네. 요게 양자역학이 되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결국은 저 양자역학을 보려면 파장이 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아주 작은 원자를 보던가 아니면 온도를 낮추던가 아니면 초전도체처럼 완벽히 결맞은 상태를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인데요. 네. 양자 컴퓨터 이것도 얘기하기 시작하면 긴데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